야, 이 새끼야. 내 발톱이 내 눈에는 장난으로 보이냐? 바짝 깎으라고 바짝.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육군 제5보병사단 예하 보병여단 연대장실. 탁한 공기 사이로 박철우 대령의 걸걸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널찍한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뻗은 그는 한 손에 담배를 든 채 쭈그리고 앉은 여군 하사의 머리를 툭툭 쳤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살이 집힐까봐 조심스러워서. 조심? 내가 지금 날 가르치려 드냐? 군인이면 군인답게 과감해야지. 하여간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야, 김하사. 너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놔라. 내 관사에 와서 청소 좀 해. 사모님 내려오시기 전에 먼지 한 톨 없게 만들어. 김하사는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부대에서 박철우 대령은 곧 법이자 신이었다. 충성. 신임 여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당번병의 다급한 외침이 문 밖에서 들려왔다. 박철우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담배를 비벼 껐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계집애가 장군 달았다고 유세 떨기는. 야, 너 빨리 나가. 눈치 없이 서 있지 말고. 김하사가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가자마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밀려들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과 함께 단단한 전투와 발소리가 연대장실의 바닥을 울렸다. 처벅 처벅 처벅. 군복 위로 칼같이 잡힌 주름,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별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것은 상대를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707 특임대 대테러 팀장 출신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 이세연 준장이었다. 박철우는 짐짓 여유로운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세연의 기세에 눌려 경례 구호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충성. 환영합니다, 여단장님. 연대장 박철우 대령입니다. 이세연은 박철우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연대장실을 둘러보았다. 바닥에 떨어진 단백제,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잔, 그리고 방금 나간 여군의 떨리는 뒷모습이 남긴 잔상까지. 그녀의 눈은 매처럼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다. 앉아. 짧고 굵은 한마디였다. 박철우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자리에 앉았다. 이세연은 맞은편 소파에 앉는 대신 박철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다. 부대 꼴이 아주 볼만하군, 박 대령. 들어오다 보니 위병소 근무자들의 눈빛이 썩어 있더군. 지휘관이 정신을 놓고 있으니 부하들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지. 아, 그게 요즘 애들이 워낙 빠져서 기강을 잡는 중이었습니다. 여단장님께서 오신다고 하여 특별히 신경 쓰고 있었는데. 신경 썼다는 게 고작 이건가? 내 귀에는 아주 더러운 소문이 들리던데. 연대장이 부하들을 산호비 부리듯 한다는 소문 말이야. 박철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여단장님. 뜬 소문입니다. 제가 부하들을 얼마나 아끼는데요. 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오늘 저녁에 근사한 곳에서 식사라도 대접하며 풀고 싶습니다만. 이세연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의 서늘한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철우와 눈을 맞췄다. 식사는 됐고. 앞으로 내 눈에 거슬리는 짓 하지 마. 특히 내 부하들 건드리면 그땐 계급장 떼고 붙어야 할 거야. 알겠나? 알겠습니다. 단결. 이세연은 힘차게 경례를 붙인 뒤 미련 없이 몸을 돌려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연대장실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철우는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책상을 내리쳤다. 저 건방진 년이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707 출신이면 다야? 두고 보자. 이 연천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지. 여단장실에 도착한 이세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했다. 박철우 연대는 단순한 기강 회의를 넘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똑똑. 들어와.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세연의 전속 부관 최민재 대위였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여단장님 지시하신 자료입니다. 박철우 대령과 관련된 민원 사항들인데 대부분 상급 부대에서 묵살되거나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세연은 서류를 넘겨보았다. 여군 성희롱, 부당한 사적 지시, 지역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읽을수록 미간이 좁혀졌다. 생각보다 더 쓰레기였군. 이걸 다 덮고 있었다니 윗선에도 줄을 댄 건가? 네, 그렇습니다. 박 대령은 지역 유지들과 형님 동생 하는 사이고 그들을 통해 사단 참모부 쪽에도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건드리면 벌집을 쑤시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민재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세연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벌집이라. 재미있군. 벌침이 무서워서 꿀을 못 따면 곰이 아니지. 최 대위. 네, 여단장님. 오늘부터 비공식 감찰 시작한다. 박철호가 여군들에게 저지른 만행, 특히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 녹음 파일이든 사진이든 피해자의 증언이든 뭐든지 좋아. 단 보안은 철저히 유지해. 쥐새끼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여단장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화 뒷조사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지만 난 털어도 화약 가루밖에 안 나올걸. 걱정 말고 진행해. 내 등 뒤는 내가 지킨다. 최민재는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경례를 했다. 단결. 최민재가 나간 후 이세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보이는 고대산 자락이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박철우 같은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연대 회식 자리. 박철우는 지역 건설업체 사장과 어깨동무를 한 채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여군 장교 2명이 억지로 그들 사이에 끼어 앉아 술을 따르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김소희는 손이 참 곱네. 이런 손으로 총을 쏘니 총알이 다 피해가지. 하하. 건설업체 사장이 김소희의 손을 주물럭거리자 박철우는 낄낄대며 맞장구를 쳤다. 형님, 김소희가 노래도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야, 김소희. 한 곡 뽑아봐. 형님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김소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때 룸의 문이 벌컥 열렸다. 여단장님? 입구에 서 있는 것은 사복 차림의 이세연이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감출 수 없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회식 분위기가 아주 좋군. 박 대령 여기가 룸살롱인가? 아니면 군대 회식 자리인가? 박철우는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려다 식탁에 무릎을 찧었다. 아니 여단장님이 여긴 어떻게? 그냥 부대 운영위원분들과 간단히 반주 한잔하는 중이었습니다. 반주? 부하 여군 손 주무르는 게 반주 안주인가 보지? 당장 그 더러운 손 떼지 못해. 이세연의 호통에 건설업체 사장이 불쾌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이봐요, 젊은 여자가 웬 행패야?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래? 박 대령, 이 여자 누구야? 박철우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 형님. 제 직속 상관이십니다. 새로 오신 여단장님. 뭐? 여단장? 거참 세상 말세네. 여자가 장군 달고 설치니 나라 꼴이 이 모양이지. 사장의 막말에 이세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천천히 사장 앞으로 걸어갔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 꼴이 뭐요? 아니, 틀린 말했소. 여자는 집에서 밥이나 하고 애나 보면 되지. 어딜 감히 남자들 노는 데 와서 소란이야. 이세연은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사장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억소리도 내기 전에 사장의 몸이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콰탕! 으악! 내 허리!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철우는 입을 딱 벌린 채 얼어붙었다. 이세연은 넘어진 사장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이 설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민간인이라 참아주려고 했는데 선을 넘었어. 공무집행 방해 및 군인 모욕죄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기어나갔고 룸 안에는 박철우와 이세연 그리고 겁에 질린 여군들만 남았다. 이세연은 여군들을 향해 고갯짓했다. 너희들은 먼저 복귀해. 최 대위가 밖에서 차 대기시키고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여군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나간 뒤 이세연은 박철우를 노려봤다. 박철우 대령. 오늘 일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내 놈의 그 더러운 짓거리들 내가 하나하나 다 까발려주지. 옷 벗을 준비해라. 박철우의 얼굴이 도끼로 일그러졌다. 후회하실 겁니다. 여단장님. 제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독한 여자니까. 이세연은 싸늘한 미소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홀로 남겨진 박철우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형님, 접니다. 네, 그 여자. 아무래도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다시는 군복 못 입게 만들어버리죠. 경기도 연천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하지만 박철우 대령의 관사 안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고급 양주병이 테이블 위를 뒹굴었고 박철우의 맞은편에는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 지역 건설업체 대표이자 연천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마광철이었다.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이세연에게 멱살을 잡혀 망신을 당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형님, 허리는 좀 어떠십니까? 박철우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잔을 채웠다. 마광철은 인상을 팍 쓰며 허리를 두드렸다. 말도 마라. 그 계집년이 어찌나 힘이 좋은지 아직도 삭신이 쑤셔. 감히 내 멱살을 잡아? 내가 이 바닥에서 밥 먹은 지가 20년이다. 내 얼굴에 먹칠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줘야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707 출신이라더니 눈빛부터가 살벌해요. 정면으로 붙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 뒤를 캐고 다니는데 최민재 그 새님 같은 놈이랑 붙어 먹어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요. 박철우는 담배를 입에 물며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다. 이세연이 부임한 지 불과 일주일. 하지만 그녀가 부대를 휘젓고 다니는 통에 박철우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마광철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양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박 대령, 군인은 명예 빼면 시체라며? 그 명예를 개박살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힘으로 안 되면 판을 짜야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거잖아.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십니까? 그 여자가 제일 못 참는 게 뭐라고 했지? 불에? 약자 괴롭히는 거? 크크크. 그걸 이용해야지. 내일 모레 대광리 쪽 도로 공사 현장 알지? 거기서 민원을 하나 넣을 거야. 군부대 차량 때문에 공사를 못 해먹겠다고. 내가 그 여자를 현장으로 보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세팅할 테니까. 박철우의 눈이 번들거렸다. 현장에서 시비라도 걸 작정이십니까? 시비는 무슨. 그냥 미친 개 한 마리가 선량한 시민을 폭행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지.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잘난 장군님께 가르쳐 줘야지 않겠어? 다음 날 여단 본청. 이세연은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보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재 대위가 가져온 보고서는 절망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여단장님. 김하사를 비롯해 피해 여군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대령 쪽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가족들 신상까지 들먹이며 협박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함부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지휘봉을 꽉 쥐었다. 비겁한 자식들. 군복을 입은 자들이 조폭 흉내를 내고 있어. 최 대위 피해자들을 다그치지 마.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해. 우리가 그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주면 입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어. 하지만 물증이 없으면 상급 부대 감찰을 요청하기도 힘듭니다. 박 대령이 사단 법무참모와도 골프 회동을 자주 갖는 사이라 어설픈 증거로는 묵살될 게 뻔합니다. 그때 집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작전과장이었다. 충성. 작전과장입니다. 여단장님, 대광리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이 우리 부대 수송 차량의 통행을 막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지휘관이 통제를 못하고 있어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세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민원이라기엔 타이밍이 묘했다. 알았다. 내가 직접 가보지. 헌병대 대기시키고 최 대위는 차 대기시켜. 여단장님, 직접 가시는 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헌병대장을 보내시는 게. 내 부하들이 민간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어. 지휘관이 뒤에 숨어 있으면 누가 나를 따르겠나? 가자. 이세연은 전투모를 눌러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하지만 707 시절부터 그녀는 호랑이 굴을 피한 적이 없었다. 호랑이를 잡으러 제 발로 들어갔을 뿐. 현장에 도착하니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머리를 짧게 깎은 건장한 사내 수십 명이 덤프트럭으로 군용 트럭의 앞길을 막아선 채 운전병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야, 군발이 새끼들아. 니들이 먼지 날리고 다니니까 우리 농작물이 다 죽잖아. 보상해내, 보상. 어디서 눈을 부라려. 확 눈가를 파버릴라. 병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세연이 지프차에서 내리자 사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전원 동작 그만. 지휘관 누구야?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현장을 압도했다. 소대장인 중위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왔다. 충성. 여단장님. 죄송합니다. 저들이 막무가내로 길을 막고. 물러서 있어. 내가 이야기한다. 이세연은 시위대 맨 앞에 서 있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험상궂은 얼굴에 문신이 가득한 사내였다. 제5보 병사단 보병여단장 이세연 준장이다. 지금 국가안보를 위한 작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다. 당장 차 빼라. 사내는 껌을 짝짝 씹으며 이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오호, 내가 그 여자 장군이야?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네. 야, 군대 참 좋아졌다. 계집애가 별도 달고 말이야. 어이, 아줌마. 댁이 뭔데 차를 빼라 말아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 처먹는 주제에. 주변의 사내들이 낄낄거렸다. 이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말 조심해. 당신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목숨 걸고 나라 지키는 게 우리 군인들이다. 경고하는데 지금 당장 비키지 않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법? 웃기지 마. 야, 밀어버려. 군인 놈들이 우리 다 죽인다. 사내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이세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세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사내는 작정한 듯 이세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인연이 죽고 싶어? 이거나. 이세연이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려는 찰나였다. 으악! 군인이 사람 친다. 장군이 민간인 때려 죽인다. 사내가 과장되게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렀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서너 명의 사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다. 찍어. 다 찍어. 여단장이 힘없는 시민을 폭행하는 거 다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 이세연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시위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기획된 연극,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한 박철우와 마광철의 합작품이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이세연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흥분해서 주먹이라도 휘두른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었다.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최민재가 달려와 이세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미 시위대 10여 명이 그들을 겹겹이 포위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카메라 앵글을 조절하며 이세연을 밀치고 욕설을 퍼부었다. 내년이 707? 웃기고 있네. 어디 한번 쳐봐. 쳐보라고. 한 사내가 이세연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뜨거운 모멸감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세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지휘관의 자아와 적을 섬멸하는 전사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단결.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현장에 도착한 것은 경찰이 아닌 사단 헌병대였다. 그것도 박철우가 미리 손을 써둔 듯 너무나 신속하게 도착했다. 이세연 준장님, 민간인 폭행 및 가혹 행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헌병 장교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내가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고 있었고 그 장면은 고스란히 유튜버들의 생중계 방송을 타고 있었다. 내가 폭행한 게 아니다. 저들이 먼저 멱살을 잡았고 난 방어했을 뿐이야.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거 아닌가. 현장에 CCTV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여단장님께서 먼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셨다고요. 이세연은 기가 찼다. 목격자라는 것들도 전부 마광철의 부하들이었다. 박철우가 시킨 건가? 군의 헌병이 진실을 밝힐 생각은 안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장단을 맞춰? 말씀 조심하십시오.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이세연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헌병들과 몸싸움이라도 벌인다면 하극상이나 공무집행 방해라는 죄목이 추가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쳐 입고 헌병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박철우의 승용차가 스쳐 지나갔다. 뒷좌석에 앉은 박철우가 창문을 내리고 이세연을 보며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잘 가라 이세연. 비열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사단 헌병대 조사실. 회색빛 벽으로 둘러싸인 좁은 방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이세연은 5시간째 같은 질문을 받고 있었다. 준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피해자 마동수 씨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셨습니까? 아니라고 100번 말했다. 그자가 내게 달려들었고 난 뿌리쳤을 뿐이야. 그놈들이 찍은 영상 원본을 분석해봐. 분명 교묘하게 편집된 걸 알 수 있을 테니까. 영상 전문가들이 분석 중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폭행 정황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인터넷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갑질 여장군, 민간인 폭행으로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헌병 수사관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이세연이 사내의 손을 뿌리치는 장면은 마치 그녀가 사내를 엎어치기 하는 것처럼 보였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자막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댓글창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여자가 별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저런 사람이 지휘관이라니 군대 말아먹겠네. 당장 불명예 전역시켜라. 이세연은 태블릿을 엎어버렸다. 이따위 조작된 여론으로 나를 심판하려 들지 마. 사단장님 면담 요청한다.
사단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계십니다.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당분간 관사에서 대기하십시오. 추가 조사가 있을 때까지 부대 출입은 금지됩니다. 직무 정지.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세연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박철우가 판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 치밀했다. 법과 여론, 그리고 군 내부의 절차까지 완벽하게 이용했다. 관사로 돌아온 이세연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제복을 벗고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창밖에는 그녀를 감시하는 헌병 초병들이 서성이고 있었다. 그때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입니다, 여단장님. 최민재입니다. 최민재가 검은색 배낭을 메고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감시병들의 눈을 피해 뒷담을 넘은 모양이었다. 그의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확실하게 모셨어야 했는데. 내 잘못 아니야? 놈들이 작정하고 덤비는데 당할 재간이 있나? 상황은? 최악입니다. 박철우 대령이 여단장 대리 임무를 맡았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여단장님을 비난하는 지라시가 돌고 있고 피해 여군들은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최민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걸 구했습니다. 그게 뭐지? 마광철의 부하 중 하나가 술김에 흘린 정보입니다. 그들이 영상을 조작했다는 원본 파일은 아니지만 박철우와 마광철이 사건 전날 룸살롱에서 만나 작당 모의를 하는 녹취 파일입니다. 마광철이 혹시 몰라 보험용으로 녹음해둔 걸 제가 매수했습니다. 이세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반격의 실말이었다. 이걸로 박철우를 칠 수 있겠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증거 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박철우가 사단 법무부 쪽에 손을 써놔서 정식 루트로는 묵살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놈들이 꼼짝 못할, 빼도 박도 못할 현행범 증거요. 이세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법이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녀가 가장 잘하는 방식. 최 대위. 내 장비 챙겨왔나? 최민재가 배낭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배낭 안에는 검은색 전술복과 로프, 야간 투시경, 그리고 3단봉 등 비살상 제압용 장비들이 들어있었다. 이세연이 707 시절 사용하던 개인 장비들이었다. 박철우가 오늘 밤 어디에 있지? 마광철이 운영하는 별장에서 승리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뇌물을 상납받는 지역 공무원들과 경찰 간부들도 올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세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돌아왔다. 그것은 패배한 장군의 얼굴이 아니라 사냥을 나서는 맹수의 얼굴이었다. 파티라. 불청객이 빠지면 섭섭하지. 그녀는 천천히 전술 장갑을 끼웠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다. 오늘 밤 끝장을 본다. 계급장 떼고 법전 덮고. 오직 실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아니. 넌 밖에서 대기해.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바로 연락해. 지역 경찰 말고 본청으로. 위험합니다. 혼자서 그 많은 조폭과 박철우 일당을 상대하시게요. 이세연은 배낭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꺼내 얼굴을 가렸다. 오직 날카로운 두 눈만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잊었나 본데 나 707 대테러 팀장이었어. 쓰레기 청소는 내 전공이야. 놈들에게 지옥이 뭔지 보여주지. 이세연은 창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바람처럼 빨랐다. 반격은 지금부터였다. 연천의 깊은 밤 타락한 무리들이 축배를 드는 그곳으로 복수의 화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연천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인적이 드문 산 중턱,
마광철 소유의 별장은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며 숲속의 요새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고 곳곳에 CCTV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침입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보안 장치는 인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 어둠 속에 녹아든 존재는 인간이라기보다 하나의 현상에 가까웠다. 바스락. 나뭇가지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이세연은 707 시절 익힌 침투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전술복은 어둠과 구별되지 않았고 발소리는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 소리조차 나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 별장 정문에는 덩치 큰 사내 둘이 잡담을 나누며 보초를 서고 있었다. 아, 춥다. 회장님은 안에서 따뜻하게 양주 드시는데 우린 이게 뭐냐. 조용히 해. 오늘 중요한 손님들 많이 오셨다잖아. 특히 그 군인 양반 오늘 기분 찢어지게 좋다던데. 그 여자 장군 하나 보냈다고 아주 축제 분위기야. 근데 그 여자도 참 불쌍하다. 하필이면 우리 회장님한테 찍혀서. 퍽. 말은 끝맺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가 사내의 목덜미를 강타했다. 단 한 번의 수도 가격.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물어졌다.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놀라 입을 열려는 찰나 이세연의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명치를 가격했다. 윽. 고통에 찬 신음이 새어나오기도 전에 이세연은 그를 끌어당겨 기절시켰다. 두 명의 거구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그녀는 쓰러진 사내들을 덤불 속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무전기를 챙겼다. 1차 방어선 돌파. 보안 상태 허술함. 전형적인 깡패들의 주먹구구식 경비. 이세연은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복기하며 담벼락 아래로 이동했다. CCTV의 사각지대는 이미 머릿속에 파악되어 있었다. 그녀는 배낭에서 로프를 꺼내 능숙하게 담벼락 위로 던져 올렸다. 갈고리가 소리 없이 벽돌 틈에 걸렸다. 그녀가 담을 넘어 정원에 착지했을 때 별장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질펀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실의 풍경은 가관이었다. 고급 소파 한가운데 박철우 대령이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마광철이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술을 따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지역 경찰 간부로 보이는 중년 남성들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쌓여 있었고 앳돼 보이는 여성들이 그들 사이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이세연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그 역겨운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박철우가 건배사를 제의하며 잔을 높이 쳐들었다. 자, 여러분. 골칫덩어리 하나 치워버린 기념으로 한잔합시다. 이제 이 연천 바닥에서 우리 사업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잘난 707 여자 장군? 하하. 내 손바닥 아니지요. 역시 박 대령님 수완은 알아줘야 합니다. 그 깐깐한 여자를 하루아침에 국민 역적으로 만드시다니. 위기를 기회로. 위하여. 와하하. 폭소가 터져나왔다. 박철우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옆에 앉은 여성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세연의 눈매가 매섭게 좁혀졌다. 웃어라. 실컷 웃어도. 그게 너희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이세연은 정원 구석에 있는 배전반으로 향했다. 구형 배전반은 자물쇠 하나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멀티툴을 이용해 간단히 자물쇠를 따고 내부를 들여다봤다. 메인 차단기. 저것만 내리면 별장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놈들이 공포를 느끼게 해야 했다.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배낭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거실이 잘 보이는 나무 위에 설치했다. 증거 확보는 필수였다.
박철우가 뇌물을 받고 민간업자와 유착하여 범죄를 모의하는 현장. 이것이야말로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준비는 끝났다. 이세연은 3단봉을 꺼내쥐었다. 촤라락. 금속성 소음과 함께 검은 봉이 길게 뽑혀 나왔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가운 겨울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다. 작전명 심판. 그녀의 손이 배전반의 차단기 손잡이를 잡았다. 딸깍. 순간 별장을 환하게 비추던 모든 불빛이 일시에 꺼졌다. 음악 소리도 뚝 끊겼다. 뭐야? 정전인가? 야, 누구 없어? 불이 왜 나가? 거실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별장을 집어삼켰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세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관문이 아닌 2층 테라스 창문을 통해 그녀는 소리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녀의 발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이제 이곳은 파티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냥터였다. 후레쉬 켜. 비상발전기 안 돌아가냐? 마광철의 고함이 들려왔다. 조직원들이 휴대폰 조명을 켜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2층 난간에 선 이세연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의조렸다. 쇼는 끝났다. 아!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비명이 터졌다. 1층 복도 끝에서 경비를 서던 조직원이었다. 휴대폰 불빛이 허공을 빙글빙글 돌더니 바닥에 떨어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마광철이 깨진 술병을 들고 소리쳤다. 누가 있습니다. 복도 쪽에 의악. 또다시 비명. 이번에는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파열음이 섞여 있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등을 맞댔다. 휴대폰 불빛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허공을 갈랐다. 그때 번개 같은 그림자가 2층 난간에서 1층으로 뛰어내렸다. 쿵 소리도 없이 착지한 그림자는 가장 가까이 있던 덩치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끄악! 덩치가 고꾸라지자마자 그림자는 회전하며 3단봉으로 옆에 있던 놈의 손목을 가격했다. 깡! 쇠파이프를 든 손에서 힘이 풀리며 무기가 바닥을 굴렀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놈은 뼈를 부러뜨린다. 서늘하고 압도적인 목소리. 휴대폰 불빛이 일제히 그곳을 비췄다. 빛 속에 드러난 것은 검은 마스크를 쓰고 3단봉을 든 이세연이었다. 박철우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 이세연? 내가 여길 어떻게 해? 저 전연 잡아. 뭐하고 있어? 쪽수가 몇 명인데. 마광철의 고함에 조직원 10여 명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야구 방망이와 회칼, 깨진 병을 든 살벌한 기세였다. 좁은 거실은 순식간에 난투극 장소로 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707 특임대 대테러 팀장이 좁은 실내 공간에서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세연은 달려드는 놈의 주먹을 고개만 까딱해 피한 뒤 3단봉 끝으로 놈의 명치를 찔러 넣었다. 헉소리와 함께 놈이 쓰러지자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뒤에서 칼을 휘두르는 놈의 턱을 팔꿈치로 올려쳤다. 퍽! 이 하나가 튀어나가며 놈이 나뒹굴었다. 이세연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기계처럼 정확했다. 불필요한 동작은 단 하나도 없었다. 관절, 급소, 무게중심. 그녀는 상대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타격했다. 이 독한 년이. 마광철의 오른팔인 행동대장이 회칼을 들고 덤벼들었다. 그는 꽤 싸움을 해본 놈인 듯 날카롭게 찔러왔다. 이세연은 뒤로 물러나며 칼날을 피하다가 테이블을 짚고 몸을 날려 양발로 놈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와장창. 행동대장은 장식장으로 처박히며 유리 파편을 뒤집어 썼다. 이세연은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닥에 떨어진 쟁반을 집어들어 옆에서 덤비는 놈의 머리통을 후려쳤다. 굉음과 함께 놈이 기절했다.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거실 바닥은 신음하는 깡패들로 가득 찼다.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이세연뿐이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다음.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몰린 박철우와 마광철을 향했다. 마광철은 부들부들 떨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잭나이프였다. 오지 마. 오면 쑤셔버린다. 마광철이 칼을 허공에 휘저었다. 이세연은 코웃음을 쳤다. 조폭 보스라는 작자가 칼 쓰는 폼이 그게 뭐냐. 동네 양아치도 너보단 낫겠다. 닥쳐. 죽여버릴 거야. 마광철이 악을 쓰며 달려들었다. 이세연은 피하지 않았다. 놈이 칼을 내찌르는 순간 그녀는 번개같이 놈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두둑. 끄아악. 끔찍한 비명이 별장을 울렸다. 칼이 힘없이 떨어졌다. 이세연은 마광철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뒤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육중한 몸뚱이가 바닥에 처박히자 마광철은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다. 이제 남은 건 박철우 하나였다. 박철우는 공포에 질려 주저앉은 채 엉금엉금 뒤로 물러났다. 그의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살려줘. 이준장. 아니, 여단장님.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내가 가진 돈 다 줄게. 응? 이세연은 천천히 박철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박철우를 완전히 덮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돈? 내가 횡령한 국방비? 아니면 뇌물로 받은 그 더러운 돈? 아니야. 내가 다 자수할게. 제발 때리지만 마. 나 연대장이잖아. 우리 같은 편이잖아. 같은 편? 웃기지 마. 이세연은 박철우의 멱살을 잡고 그를 질질 끌고 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아까 그녀가 던져놓은 소형 카메라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돌아가고 있었다. 박철우. 넌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지휘관으로서의 자격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도 버렸다. 내 입으로 뱉어. 여군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마광철이랑 짜고 나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렸는지. 지금 이 카메라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백해. 그걸 말하면 난 끝이야. 감옥 간다고. 말 안 하면 내 손에 죽을 수도 있어. 선택해. 감옥이냐 지옥이냐. 이세연이 삼단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박철우는 히익 소리를 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말할게. 다 말할게. 내가 김하사 협박했어. 마광철 시켜서 민원 조작하고 영상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라고 했어. 사단 참모한테 뇌물 주고 징계 막아달라고 했어. 다 내가 한 짓이야. 박철우는 본물 터지듯 죄를 쏟아냈다. 비굴하고 추악한 자백이었다. 이세연은 그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기록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세연은 삼단봉을 접어 허리춤에 꽂았다. 창밖을 보니 붉고 푸른 경광등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최민재가 부른 경찰청 특수수사과였다. 박철우. 넌 이제 끝났다. 옷 벗을 준비하라고 했지? 이제 그 더러운 군복 벗고 제수복 입을 차례다. 박철우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세연은 쓰러진 깡패들과 울부짖는 박철우를 뒤로하고 당당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정의가 승리했음을 축하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세연은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아직 부대 내에 박철우의 잔재들이 남아있을 것이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이세연이니까. 707이 낳은 최고의 전사 그리고 열쇠 부대의 자랑스러운 지휘관이니까.
저 멀리서 최민재 대위가 경찰들과 함께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이세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임무 완수.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가 하얀 입김이 되어 밤하늘로 흩어졌다. 새벽에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경찰청 특수수사과 조사실의 공기는 한겨울의 밤보다 차가웠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박철우 대령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별장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셔츠, 그리고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수감만이 그의 현재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박철우 씨, 묵비권 행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베테랑 수사관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마광철과 모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어젯밤 별장에서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한 영상 파일의 분석 결과입니다. 강압에 의한 자백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영상 속 당신 표정은 공포보다는 체념에 가깝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별장 금고에서 나온 이중장부. 뇌물수수 내역이 아주 꼼꼼하게도 적혀 있더군요. 박철우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그건 함정이야. 이세연 그 여자가 판 함정이라고. 군인이 민간인 별장에 무단 침입해서 폭력을 휘둘렀어. 그건 왜 수사 안 해? 수사관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현행범 체포를 위한 긴급 피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먼저 흉기를 들고 덤비지 않았습니까? 정당방위 요건도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죠. 수사관이 벽에 걸린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육군 장성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논란의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조직폭력배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으며 실제로는 해당 장성이 폭력배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배후에는 부대 내 비리를 덮으려던 해당 부대 연대장 박모 대령과 지역 조직폭력배의 결탁이 있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이세연 준장이 마동수에게 멱살을 잡힌 채 뿌리치는 원본 영상과 어젯밤 박철우가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다. 보셨죠? 여론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고용한 유튜버들도 전원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입건됐습니다. 이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박철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끝났다. 군 생활 30년 권력과 야망을 쫓아 달려온 길의 끝은 파멸이었다. 같은 시각 이세연은 헌병대 조사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 있었다. 운전석의 최민재 대위가 백미러를 통해 이세연을 힐끗 보았다. 여단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인터넷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참군인이다, 걸크러쉬 장군님이다 하면서 칭찬 일색입니다. 어제랑은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이세연은 창밖의 설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여론이란 건 바람 같은 거야. 언제든 방향을 바꾸지.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뿐이다. 그나저나 김하사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네. 경찰과 군 검찰에서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철우가 구속되자마자 용기를 내서 진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성희롱과 가혹 행위들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다행이군.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썩은 살을 도려냈으면 새살이 돋게 해야지. 지프차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세연을 보며 수군거리고 눈치를 살피던 위병소 근무자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차가 들어오자마자 발을 구르며 힘차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충성, 여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세연은 차창을 내리고 그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수고해라. 여단 본청 앞에 도착하자 참모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 중에는 박철우의 눈치를 보며 이세연을 따돌렸던 작전 참모와 군수 참모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이세연의 눈을 피했다. 이세연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보다 더 매서운 침묵이 흘렀다. 전 참모 회의실로 집합. 5분 준다. 그녀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참모들은 허둥지둥 회의실로 뛰어갔다. 이세연은 전투복 상의를 매만지며 최민재에게 말했다. 최 대위. 감찰부장 오라고 해. 오늘부로 우리 여단 대대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될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이세연의 발걸음이 회의실로 향했다. 707 시절 테러범을 제압하러 들어갈 때처럼 그녀의 등 뒤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남은 것은 내부의 나태함과 방관이라는 또 다른 적과의 싸움이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긴 테이블 상석에 앉은 이세연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참모들을 내려다보았다. 박철호 대령이 그 난리를 치는 동안 여기 있는 자네들은 뭘 했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만이 감돌았다. 작전 참모. 자네는 박 대령이 훈련 일정을 멋대로 변경해서 민간 업체 공사 차량을 지원해 줄 때 작전 계획서에 뭐라고 적었나? 대민 지원? 그게 대민 지원인가 사적인 용역인가? 작전 참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게 연대장 지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어? 군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받고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나오나? 자네 계급장에 부끄럽지도 않아? 이세연의 호통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군수참모. 부식비 횡령 의혹 자네 몰랐나? 병사들 식판에 고기 반찬이 줄어들 때 박 대령 회식비는 늘어났어. 그걸 보고도 결제 도장을 찍었나? 면목 없습니다, 여단장님. 이세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적극적인 가담자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침묵하고 방조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휘관의 가장 큰 죄는 무능이 아니라 불의를 보고도 눈 감는 비겁함이다. 자네들은 부하들을 지킬 의무를 저버렸어.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원 보직 해임하고 수사 의뢰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티끌 하나라도 나오면 엄중 처벌해. 이세연이 내민 명단에는 작전 참모와 군수 참모를 포함해 박철우의 비리에 깊숙이 연루된 간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사색이 되어 끌려나갔다. 남은 참모들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나머지 인원들도 들어라. 이번 일로 우리 부대는 명예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돋지 않는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기본부터 원칙대로. 회의가 끝난 후 이세연은 관사가 아닌 의무대로 향했다. 그곳에는 피해자인 김하사가 입원해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진 증세를 보였던 그녀였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침대에 누워있던 김하사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다. 누워있어. 일어나지 마. 이세연은 손을 들어 제지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김하사의 얼굴은 헬쑥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안정을 찾은 듯 했다. 여단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세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군인이 울기는 내 잘못 아니야. 내가 약해서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 당한 것도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고 우리가 널 지켜주지 못한 거야. 미안하다. 장군의 입에서 나온 사과에 김하사는 더욱 오열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끙끙 앓았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세연은 그녀가 실컷 울도록 기다려주었다. 박철우는 구속됐어. 다시는 군복 입을 일 없을 거다. 그리고 널 괴롭혔던 다른 간부들도 다 처벌받을 거야. 이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적은 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수군거릴까봐 겁이 납니다. 누가 감히 내 부하를 두고 수군거려? 그런 놈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넌 피해자야. 당당해져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숨어? 707 출신 여단장이 내 뒤에 있다. 든든하지 않나? 이세연이 장난스럽게 웃어 보이자 김하사도 눈물 젖은 얼굴로 풋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네. 든든합니다. 정말로요. 몸 추스르고 복귀해. 너처럼 유능한 하사관이 없으면 우리 부대 안 돌아가니까. 이세연은 김하사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최민재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여단장님 정말 따뜻하십니다. 평소 훈련하실 때랑은 딴판이시네요. 시끄러워. 훈련은 훈련이고 내 새끼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며칠 뒤 연병장. 전 여단 장병이 집합했다. 이세연의 취임 후 첫 공식 조회였다. 연단에 선 이세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여단장 이세연 준장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지난 며칠간 우리 부대는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 지휘관의 일탈과 부패 그리고 폭력. 그것은 우리 군이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이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지휘관으로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든 점 깊이 반성한다. 연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장군이 병사들 앞에서 사과를 한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내 부대에서 더 이상의 부조리는 없다. 계급이 높다고 부하를 짓밟는 행위, 힘이 세다고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다. 동료에게 총구를 겨누는 자는 내가 직접 처단한다. 이세연의 눈빛이 장병들을 하나하나 훑었다.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도 나를 믿고 따라와라. 우리가 흘려야 할 것은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피와 땀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장병들의 함성이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그 함성에는 이전의 기계적인 대답이 아닌 뜨거운 열기가 담겨 있었다. 이상. 부대 차렷. 여단장에게 대하여 경례. 단결. 수천 명의 거수 경례가 일제히 올라갔다. 이세연도 칼같이 각을 잡아 답례했다. 겨울 바람이 태극기를 힘차게 펄럭이게 했다. 조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세연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철우의 몰락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 육군본부의 어느 밀실에서 또 다른 검은 그림자가 그녀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세연이라. 707 출신 암사자라 이거지. 박철우 그 멍청한 놈이 일을 그르쳤군. 하지만 내 계획까지 망치게 둘 순 없지. 어둠 속의 남자가 이세연의 사진 위에 붉은 펜으로 그었다. 평화는 잠시뿐, 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박철우의 구속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던 부대에 또 다른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특별조사단이 파견된 것이다. 명부는 부대 지휘 체계 안정화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세연을 겨냥한 표적 수사에 가까웠다. 조사단장인 김중령은 이세연의 집무실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서류를 팔락거렸다. 이세연 장군님, 박철우 대령권은 유감입니다만 과정상의 문제가 좀 보이더군요. 민간인 구역에 무단 침입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증거를 확보했다. 이거 독수독과 원칙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세연은 책상 앞에 꼿꼿이 앉아 김중령을 응시했다. 그래서? 내가 범죄자를 잡은 게 잘못됐다는 건가? 아니면 범죄자가 잡힌 게 불편한 분들이 있다는 건가? 김중령의 눈썹이 꿈틀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희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선에서 우려가 큽니다. 여단장님이 너무 튀는 행동으로 군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군의 위신은 비리 장교가 뇌물을 처먹고 부하를 괴롭힐 때 떨어진 거야. 그걸 바로 잡는 게 군의 위신을 세우는 일이다. 말이 안 통하는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죠. 본부의 최 중장님께서 이번 일 적당히 덮기를 원하십니다. 박철우 선에서 꼬리 자르고 여단장님도 이번 일로 조용히 보직 이동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최 중장. 육군 인사사령부의 실세이자 박철우의 뒷배. 그가 바로 박철우가 믿고 까불던 형님이었던 것이다. 이세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최 중장이 덮으라고 했다고? 내가 덮을 건 범죄자들의 눈꺼풀 뿐이야. 영원히 세상 빛 못 보게. 지금 항명하시는 겁니까? 중장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텐데요. 장군 진급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옷 벗고 싶으십니까? 김중령이 협박조로 나왔다. 하지만 이세연은 콧방귀를 뀌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중령 앞에 던졌다. 이거 가져가서 최 중장에게 전해. 박철우가 꼼꼼하게도 적어놨더군. 매달 상납한 뇌물 액수랑 최 중장이 박철우에게 청탁한 인사 비리 명단까지. 김중령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박철우의 별장 금고에서 나온 비밀 장부의 사본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 원본은 이미 내가 신뢰하는 헌병 병과장과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지금쯤 최 중장 집무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겠군. 자네도 공범으로 엮이기 싫으면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가서 자네 살 길이나 찾아. 김중령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서류를 챙길 생각도 못하고 허둥지둥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잠시 후 최민재 대위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상기되어 있었다. 여단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육군 고위 장성들이 연루된 대규모 방산 비리와 인사청탁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최 중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굴에 들어가야 하고 썩은 나무를 베려면 뿌리까지 파내야지. 박철우는 가지였을 뿐이야. 이제야 진짜 몸통이 드러나는군.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본부까지 움직이셨습니까? 707 시절 인맥이 좀 있잖아. 내가 현장에서 구른 게 몇 년인데. 나를 아끼던 선배들이 이제는 다들 한 자리씩 하고 있거든. 그분들은 진짜 군인들이야. 이런 쓰레기들을 청소할 명분만 기다리고 계셨지. 이세연은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최 대위. 이제 장애물은 없다. 본격적으로 부대 정상화 시작한다. 훈련 계획 다시 짜고 병영시설 전수 조사해. 병사들이 따뜻한 물에 씻고 밥 배불리 먹는 것부터가 전투력의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단결. 며칠 뒤 육군본부 인사위원회. 최 중장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 나왔다. 포승줄에 묶인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중장님, 뇌물수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박철우 대령과 어떤 관계입니까? 최 중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다. 그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연천의 여단 장병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진짜 다 잡혀가네. 우리 여단장님 진짜 짱이다. 707의 전설이라더니 빈말이 아니었어. 병사들 사이에서 이세연은 이미 갓세연, 빗세연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계급 높은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영웅이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연병장을 돌며 병사들의 훈련 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무너진 기강을 세우는 것은 화려한 뉴스 보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흘리는 땀방울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연천의 산자락에도 봄 기운이 완연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푸른 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힘차게 흐르고 있었다. 제5보병사단 보병여단 연병장. 오늘은 여단의 창설 기념일이자 부대 개편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전 장병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몇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아있었고 군복의 주름 하나까지 팽팽했다.
단상에 오른 이세연 준장의 가슴에는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장병들을 둘러보았다. 사랑하는 여단 장병 여러분.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하지만 진짜 봄은 계절이 바뀐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불의에 맞서 싸우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봄이 오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우리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나는 보았다. 동료를 위해 증언대에 섰던 용기 있는 병사들을, 부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땀 흘려 훈련한 간부들을. 여러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이세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맨 앞줄에 서 있는 한 여군 중사를 바라보았다. 바로 김하사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급했고 씩씩한 모습으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 중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다. 내 뒤에 숨지 마라. 나도 여러분 뒤에 숨지 않겠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 가장 앞장서서 적과 싸울 것이다. 그것이 우리 열세 부대의 정신이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함성이 연병장을 뒤덮었다. 이어지는 표창 수여식. 이세연은 김 중사에게 직접 모범 군인 표창을 수여했다. 축하한다, 김 중사. 내가 보여준 용기가 우리 부대를 살렸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 중사는 이세연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이세연은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식이 끝나고 이세연은 집무실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병사들이 가족, 연인들과 함께 부대 개방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이었다. 여단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최민재 대위가 문을 열었다.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그녀의 707 시절 옛 동료들이었다. 지금은 각자의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는 베테랑들이었다. 이야, 이세연 장군님. 뉴스 보고 놀라서 달려왔잖아. 아주 나라를 뒤집어 놓으셨더구만. 역시 독사팀장님 어디 안 가네. 조폭의 비리 장군까지 싹 다 일망타진하고. 속이 다 시원하더라. 이세연은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들 와. 안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왔네. 온 김에 우리 애들 대테러 시범이나 좀 봐주고 가. 훈수 좀 두라고. 어허, 장군님 부대인데 우리가 감히. 근데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현역 때보다 더 독해 보이는데?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 최민재가 차를 내왔다. 이세연은 찻잔을 들며 생각에 잠겼다. 군인이라는 직업.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단한 길. 하지만 이렇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고 함께하는 전우들이 있기에 그녀는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박철우와 마광철 그리고 최 중장 일당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철우는 징역 15년, 마광철은 징역 20년, 최 중장은 징역 12년.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국가 배상과 함께 치료 지원이 결정되었다. 정의는 늦게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이었다. 해질 무렵 동료들을 배웅하고 돌아온 이세연은 다시 연병장에 섰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최민재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여단장님,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서 계셨습니다. 쉬다니. 군인에게 휴식이 어디 있어. 내일 훈련 계획은 다 잡혔나? 네, 완벽합니다. 아, 그리고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단장님의 이번 공로를 인정해서 다음 달에 대통령 표창이 있을 거랍니다. 이세연은 피식 웃었다. 표창 따위 필요 없어. 내 훈장은 저 병사들의 눈빛이야. 저 초롱초롱한 눈빛이 흐려지지 않게 지키는 거 그게 내 유일한 임무다. 그녀는 모자를 고쳐 쓰고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웠다. 가자, 최 대위. 내일 새벽 구보 늦지 않게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이세연 준장.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자 707의 전설. 그녀가 걷는 길은 험난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신뢰로 뭉친 수천의 전우들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지켜야 할 조국이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연천의 최전방. 그러나 제5보병사단 보병여단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와 신념이 만들어낸 꺼지지 않는 강철의 빛이었다. 단결. 어둠 속에서도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경례 구호와 함께 이세연의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로 기록되며 막을 내렸다. 박철우 일당이 구속되고 bom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 연천의 땅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부대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살기 어린 긴장감이 아닌 뜨거운 열정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더 크게.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교관의 호통 소리에 병사들이 악을 쓰며 유격체조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여단 전체가 참여하는 고강도 유격훈련 마지막 날이었다. 흙탕물에 구르고 땀범벅이 된 병사들의 표정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대열의 맨 앞 진흙투성이가 된 전투복을 입고 똑같이 PT 체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여단장 이세연 준장이었다. 하나의 정신, 둘의 통일. 이세연은 구령에 맞춰 정확한 동작으로 몸을 움직였다. 50대, 60대 지휘관들이 뒷짐지고 구경하는 관행은 그녀의 부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병사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굴렀다. 옆에서 함께 뛰던 최민재 대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여단장님, 헉헉, 조금 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참모들이 걱정합니다. 이세연은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쉬는 건 죽어서나 하는 거다. 지휘관이 헐떡거리면 부하들은 쓰러져. 내가 버티면 아이들도 버틴다. 그게 리더야. 그녀의 말대로였다. 여단장이 진흙탕을 기어다니는데 요령을 피울 병사는 없었다. 오히려 병사들은 우리 장군님도 하는데 내가 못하냐는 오기로 이을 악물었다. 잠시 후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참호 격투가 시작되었다. 이세연은 상의를 탈의한 남군들 사이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참호 안으로 들어갔다. 여단장님, 진짜 하십니까? 상대 팀 병사들이 당황해서 쭈뼛거렸다. 감히 장군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세연은 흙탕물을 한 움큼 쥐어 자신의 얼굴에 발랐다. 계급장 떼고 붙자고 했잖아. 날 여단장이 아니라 적군이라고 생각해라. 날 못 넘기면 너희는 전장에서 죽는 거야. 덤벼. 그녀의 호령에 덩치 큰 상병 하나가 용기를 내어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707 시절 익힌 유도 기술로 상병의 힘을 역이용해 가볍게 진흙탕으로 메어치기를 해버렸다. 철퍽. 으악. 다음. 순식간에 병사 셋이 이세연의 손에 나가떨어졌다. 그제야 병사들의 눈에 불이 붙었다. 봐주는 것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짐승처럼 엉겨붙었고 이세연 역시 그들과 뒤엉켜 진흙탕을 뒹굴었다. 한바탕 격렬한 몸싸움이 끝나고 참호 밖으로 나온 이세연은 진흙 귀신 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이고 허리야. 역시 현역병들 힘은 못 당해내겠네. 아까 나 발로 찬 녀석 누구야? 아주 발차기가 야무지더구만. 죄송합니다. 일병 강동수입니다. 겁에 질린 병사에게 이세연은 다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죄송하긴. 적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어. 아주 훌륭해. 포상 휴가증 하나 끊어주지.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중사 수건과 물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주눅든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활기찼다. 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물 드십시오. 고맙다. 김중사 너도 다음엔 같이 들어와.
707 후배로 키워줄 테니까. 에이, 저는 사격으로 하겠습니다. 몸싸움은 여단장님 못 이겨요. 김 중사의 농담에 이세연이 껄껄 웃었다.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부대는 막걸리 파티를 열었다. 이세연은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일일이 잔을 채워주었다. 고생했다. 너희들이 흘린 이 땀방울이 박철우가 남긴 오욕을 씻어내는 거다. 우리는 말로만 강한 군대가 아니라 진짜 강한 군대가 되는 거야. 병사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단순히 비리를 척결한 영웅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피와 땀을 나누는 진정한 전우라는 사실을.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이세연은 막걸리 사발을 비우며 생각했다. 땀냄새 나는 이 전장이 화려한 서울의 사무실보다 100배는 더 향기롭다고. 평화롭던 여단의 소란이인 것은 주말 오후였다. 위병소 앞이 시끌시끌하더니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과 변호사로 보이는 양복쟁이들이 들이닥쳤다. 구속된 박철우 전 연대장의 아내와 그의 변호인단이었다. 이세연 나오라고 해. 내 남편을 감옥에 쳐놓고 발 뻗고 잠이 오니? 우리가 누군지 알아? 박철우의 아내는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삿대질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보고를 받은 이세연은 집무실에서 서류를 보던 중이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대위. 들여보내. 하지만 여단장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험한 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짖는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지만 때로는 눈빛만으로도 제압해야 할 때가 있지. 접견실에 들어선 박철우의 아내는 이세연을 보자마자 핸드백을 집어 던질 기세로 달려들었다. 내가 그 잘난 이세연이야? 같은 여자끼리 너무한 거 아니니? 내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징역 15년? 그게 말이 돼?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변호사는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명함을 내밀었다. 장군님, 저희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큽니다. 탄원서라도 하나 써주시죠. 군 선후배 사이에 좋게 끝낼 수도 있는 일을 너무 키우셨습니다. 이세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도 하지 않았다. 실수? 부하 여군들을 성추행하고 국방비를 횡령해서 룸살롱에 뿌리고 조폭을 사서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 한 게 실수입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아주 악질적인.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우리 남편이 이 부대에 쏟은 정성이 얼만데. 정성이 아니라 탐욕이었겠죠. 그리고 아이들 걱정을 하셨습니까? 박철우 대령에게 괴롭힘 당했던 김 중사는 누군가의 귀한 딸이 아닙니까? 그 부모님의 피눈물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세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뼈를 때리는 힘이 있었다. 박철우의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당신 남편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 당신들의 호의호식에 썼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인과응보입니다. 나에게 탄원서를 바랄 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비십시오. 그게 당신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구나. 지휘관이 사사로운 정에 휘둘리면 부하들이 죽습니다. 저는 제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악기가 될 겁니다. 당장 나가 주십시오.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헌병 부르겠습니다. 이세연의 단호한 축객령의 변호사는 헛기침하며 슬금슬금 물러났고 박철우의 아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다 결국 쫓겨나듯 나갔다. 접견실 밖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김 중사와 여군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이세연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여단장이 마음이 약해져 합의라도 해줄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이세연은 문을 열고 나오며 그들을 보고 빙긋 웃었다. 왜들 그러고 서 있어? 밥 먹으러 안 가? 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고 말고. 잡상인이 와서 좀 시끄러웠을 뿐이야. 신경 쓰지 마라. 너희를 괴롭힌 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김 중사는 울컥 치솟는 감정을 억누르며 이세연을 향해 경례했다. 단결. 감사합니다.
이세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생각했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지 제3자인 자신이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니라고. 그녀가 할 일은 오직 하나, 다시는 그런 악인이 이 신성한 부대에 발붙이지 못하게 철벽을 치는 것뿐이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이세연은 홀로 최전방 GOP 초소를 순찰하고 있었다. 철책선 너머로 북녘의 산들이 검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어둠을 응시했다. 뚜벅뚜벅.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민재 대위였다. 그는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여단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커피 1잔 하십시오. 고맙네. 잠이 안 와서. 이세연은 종이컵을 받아들고 하얀 김을 불었다. 요즘 본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합참작전본부나 707 사령관으로 가실 거라는 소문도 있고요. 정말 가실 겁니까? 최민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이세연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날개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세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글쎄, 별이 많아지면 어깨만 무거워지지. 나는 여기가 좋다. 흙먼지 날리고 땀 냄새 나는 야전이 내 체질이야. 그래도 여단장님 같은 분이 군 수뇌부에 가셔야 군이 더 바뀌지 않겠습니까? 최 대위. 내가 박철호를 잡으면서 느낀 게 뭔지 아나? 위에서 명령만 내리는 사람은 밑바닥에 썩은 물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707에 있을 때 가장 강했던 순간은 내 팀원들과 등을 맞대고 현장에 있었을 때다. 이세연은 철책선을 어루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어. 우리 부대원들 전역할 때 적어도 군 생활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기억 하나쯤은 심어주고 싶다. 우리 부대는 똥별이 아니라 진짜 군인이 지휘했다는 자부심. 그거 하나면 좋게. 최민재는 묵묵히 이세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작고 다부진 체구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 커 보이는 등이었다. 그는 이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 육군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나 가면 자네 심심해서 어떻게 살래? 나만큼 자네 갈구는 지휘관도 없을 텐데. 하하, 맞습니다. 여단장님 잔소리 안 들으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평생은 무슨. 자네도 장군 달아야지. 그때까지 내가 빡세게 굴려주마.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소리가 철책선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밤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랐다. 달빛이 이세연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를 비췄다. 그 별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는 등대이자 부하들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약속이었다. 이세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다. 가자. 애들 라면 끓여준다고 약속했어. 여단장님이 끓인 라면은 솔직히 물 조절 실패 아닙니까? 시끄러워. 주는 대로 먹어. 이세연이 앞장서서 걸어갔다. 당당하고 거침없는 발걸음. 최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열쇠부대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전설이 된 최연소 여장군 이세연. 그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병사들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로 서 있을 것이다. 단단한 강철꽃이 되어